네, 저희가 오전에는요,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했었어요. 어떤 테이블을 생성을 했었냐면, 블로그즈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블로그에 글을 작성을 했을 때, 그 서버에서는 어떻게 저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서, 그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할 정수 컬럼, 그 다음에 글의 제목을 작성하는 컬럼, 그 다음에 글의 전체 내용을 작성하는 컬럼, 본문을 작성하는 컬럼, 그 다음에 글이 작성된 시간이나 혹은 업데이트가 된 시간을 저장하기 위한 시간 컬럼, 이렇게 만들었고요. 테이블을 잠깐만 보시면 일단 컬럼을 먼저 좀 보죠. 컬럼을 보시면 그 4개의 컬럼이 있고요. 4개의 컬럼이 있고 데이터 타입은 넘버, 바차2, 타임스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거는 자바에서 자바.util. 원래는 이거 소문자인데 자바.util. date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랑 그 시간의 정밀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널 가능 여부를 보면 그 프라이머리 키 당연히 널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목과 본문 내용은 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not null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만들었었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여기 sysdate, 업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컬럼은 기본값을 현재 시간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저희가 테이블을 편집을 했었어요. 테이블을 편집을 하면서 무엇을 했었냐면 블로그 넘버라고 하는 이 컬럼이 자동으로 숫자가 그 인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 시퀀스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했어요. 열 시퀀스. 테이블 편집 메뉴에 들어가서 컬럼에 열 시퀀스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인설트를 따로 안 해줘도 돼요. 인설트를 하지 않아도 일씩 증가되는 자동으로 그 정수들이 일씩 증가가 되는 정수들이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설트 문장을 보시면 넘버에 인설트를 하는 게 없어요. 넘버에 인설트를 하는 게 없지만 이 문장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죠. 열 시퀀스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 개의 로우가 인설트가 되어 있고요. 인설트가 되어 있는 내용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커밋. 그래서 그 SQL 디벨로퍼에서는 모든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였었고 이제 우리는 접속부터 자바로 하는 거예요. SQL 디벨로퍼가 아니라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라클을 사용할 때에는 오라클 JDBC, MySQL을 사용하실 때에는 MySQL JDBC, 혹은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그 데이터베이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JDBC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빌드 패스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빌드 패스에 추가하시는 방법은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러리를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빌드 패스, add to 빌드 패스 이렇게 하시면 그 여러분들이 만드신 코드들을 컴파일할 때 이 라이브러리 파일이 함께 그 포함이 돼서 컴파일이 됩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이 함께 포함이 돼서 컴파일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바를 JDK를 설치를 하게 되면 JDK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뭐 java.sql, java.util 이런 거 전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JDK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JDK의 라이브러리들은 이미 빌드 패스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임포트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임포트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는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러리잖아요.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려면
오전에 했었던 것처럼 빌드 패스에 추가를 해야 그래야 임포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oracle.jdbc.이라고 하는 이 폴더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자르라고 하는 압축 파일 안에 oracle.jdbc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오라클 드라이버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르 파일을 빌드 패스에 추가하지 않으면 이거 임포트를 할 수가 없어요. 임포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파일이에요. 우리가 만든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에는 뭐가 정의가 되어 있냐면 URL,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뭐다, 컬럼 이름이 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한 거예요. 얘네들을 정의한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사용하진 않았지만 여기 테이블 이름 대신에 우리가 만든 상수를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들을 처리할 때 컬럼 이름들을 외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컬럼 이름들을 정의하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그 무슨 컬럼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겠다. 무슨 컬럼에 있는 스트링 값을 읽어오겠다. 어떤 컬럼에 있는 인트 값을 읽어오겠다. 어떤 컬럼에 있는 날짜 타입을 읽어오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결과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셀렉트를 하실 때의 순서입니다. 셀렉트를 하실 때의 순서는 우선 그 오라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오라클 드라이버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오라클 JDBC 드라이버를 등록을 하고요. 등록이 되면 이 등록된 오라클 드라이버를 가지고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맺을 때에는 주소, 그러니까 호스트 주소죠. 호스트 주소, 사용자 계정 아이디, 사용자 패스워드. 그럼 연결이 돼요. 여기까지는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고,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리턴 타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nectio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connection이라고 변수를 선언한 거고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저장을 한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connection이라는 객체가 있느냐? 그 connection이 SQL 문장을 보내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onnection.create statement라고 하면 이게 문장을 생성해 주세요 라는 뜻인데 이제 SQL 문장을 보낼 수 있는 SQL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커넥션이 만들어져야 커넥션에서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결과값 create statement 메서드의 결과값이 뭐냐, 결과 타입이 뭐냐면 statement라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statement라고 선언을 했던 거고 statement 타입의 변수에다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statement에서 execute라고 시작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SQL 문장이 select인 경우에는 execute query를 해주시면 되고요. select는 query잖아요, 그죠? insert, update, delete는 여기 사용하는 메서드 이름이 달라요. 그거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select 문장을 실행시키게 되면 query를 실행시키게 되면 쿼리의 실행 결과는 result set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result set이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 result set에다 저장을 한 거예요. result set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이런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테이블. 얘가 result set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result set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result set은 그러니까 결과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결과가
도착했을 때, 리절트 셋이 도착을 했을 때 리절트 셋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요 첫 번째를 가리키고 있어요. 첫 번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냐면 next 다음 레코드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레코드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 위치에서 next 그러니까 요 한 칸이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한 칸이 있느냐. 그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있죠. 있으니까 true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 메서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서 할까요? 자,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버, 타이틀, 컨텐트, 타임스탬프가 있는. 그리고 리절트 셋은 아까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이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그 상태에서 넥스트를 호출하면 로우가 있느냐? 이 위치에서 그 로우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true가 리턴이 돼요. 그리고 넥스트를 호출하면은요. 넥스트를 호출하면 리턴 값은 true나 false인데 리턴을 한 다음에 어떤 동작이 일어나냐면 테이블에서 가리키고 있는 위치를 그 다음 위치로 변경하게 돼요. 그러니까 넥스트를 호출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현재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서 레코드가 있느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리고 레코드가 있으면 그 다음 위치로 포인터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포인터를 이동을 시켜요. 자, 일단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 레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리절트 셋은 요 레코드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코드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첫 넘버라고 하는 컬럼에서 여기가 넘버 컬럼이죠. 넘버 컬럼에서 인트를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타이틀 컬럼 여기가 타이틀 컬럼이죠. 타이틀 컬럼에서 문자를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컨텐트 컬럼 여기가 컨텐트 컬럼이죠. 컨텐트 컬럼에서 스트링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타임 스탬프 업데이트 타임 컬럼에서 타임 스탬프를 읽어주세요. 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코드 하나에 있는 값들을 각 셀에 있는 값들을 읽어오겠죠. 그래서 그 읽어온 값을 출력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출력을 한 거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넥스트가 한 번 더 호출되죠. 넥스트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넥스트가 호출되면 아까 말한 그 동작이 그대로 또 한 번 일어나요. 현재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서 레코드가 있느냐? 있으니까 리턴 값은 일단 true. 리턴 값은 true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아까와 똑같이 넘버, 타이틀, 컨텐트, 타임 스탬프를 읽어요. 그리고 출력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현재 가리키고 여기가 다시 호출됐죠. 현재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서 레코드가 있느냐? 있으니까 또 추르고 그 다음에 포인터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그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 위치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의 끝이에요. 그죠? 테이블의 끝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얘네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버, 타이틀, 컬럼, 타임 스탬프 읽고서 출력을 했죠. 출력하고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넥스트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여기서 false.
그래서 이 메서드가 false를 리턴하니까 그때 이렇게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리절트 셋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리절트 셋이 동작하는 방식.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위치에서 next. 그럼 그 다음 위치. 여기서 next. 그러면 그 다음 위치. 여기서 next. 그러면 그 다음 위치. 여기서 next. 그러면 이제 여기서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next예요. next. 이동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로우에 있는 값들을 읽어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select였고요. 이게 select였고 우리가 SQL을 공부할 때도 select가 가장 어려웠지만 그래서 자바에서도 select를 처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insert는 어떻게 해요? insert 문장 하나 해가지고 insert 하면 결과는 성공 실패예요. SQL에서 우리 디벨로퍼 볼까요? 디벨로퍼에서 결과가 뭐예요? 한 개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죠? 한 개행이 삽입되었습니다. 한 개행이 삽입되었습니다. 한 개행이 삽입되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SQL 문장에 오류가 있어서 인설트가 안 되면 SQL exception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는요.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몇 개 행위, 인설트는 삽입,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혹은 수정, 딜리트는 삭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중요한 게 몇 개냐라고 하는 숫자예요. 한 개행이 인설트가 됐느냐, 두 개행이 인설트가 됐느냐. 어저께 인설트 셀렉트 하게 되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인설트 할 수도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성공 실패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코드를 만들기가.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해보도록. 인설트를 먼저 할게요. 인설트를. 오전에 한 거 다 정리되셨죠? 우리 뭐 했는지. 3시간에 한 거 딱 정리해 드렸어요. 패키지, 두 번째 패키지 만들게요. new 패키지 add.java.jdbc2 add.java.jdbc2입니다. finish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메인 클래스 만들게요. 클래스 jdbc 메인 2.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되겠죠?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finish.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JDBC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레코드 인설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서는 똑같아요. 커넥션을 맺는다, 스테이트먼트를 만든다, 실행시킨다. 예요. 그리고 인설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블로그에 인설트를 할 거예요.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할 거예요. 블로그 글을 작성할 거니까 제목, 그 다음에 본문 이거 입력받아야 되겠죠. 번호는 입력받는 거예요, 입력받지 않는 거예요. 글 번호는 입력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시간도 자동으로 인설트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입력을 받으면 되는데 입력은 타이틀과 컨텐트만 입력을 받으면 되고요. 그걸 SQL 문장으로 인설트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메인에서 스캐너 객체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선언하는 걸까요? 입력받아야 되니까 new 스캐너 어떻게 쓰시는지 벌써 까먹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네.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죠. 객체는 이거는 뭐예요? 콘솔 창에서 입력받기 위해서 콘솔 창에서 문자열
입력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DB랑 연결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전에 알았어요.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 java.sql 커넥션. 자, 일단 커넥션을 아직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널. 객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커넥션을 맺고 난 다음에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지 않고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컨트롤 스페이스. 전부 다 java.sql이 있습니다. java.sql에 prepared statement. 자, 그래서 prepared 변수 이름을요. prepared statement 이렇게 만들게요. 자, 아직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널이라고 할게요. 얘는 JDBC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맺기 위한 객체고요. 맺기 위한 클래스.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SQL 문장을 실행시키기 위한 객체예요.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JDBC 드라이버를 이제 변수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변수들은 다 준비가 됐고요. 준비가 됐고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할 일은 DB 서버와 연결을 맺는다. 이게 제일 처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그인한다.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한다. 예요. 그죠? 아, 이거 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네요. 연결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잖아요. 드라이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었어요. 1번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했나 봅니다. 자, 여기 순서 볼게요. 여기 순서. 라이브러리는 프로젝트에 추가가 됐어요. 또 할 필요 없죠. 네, 요건 또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폴더에다가 폴더 만들었고 폴더에 복사했고 빌드 패스 추가했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이미 상수들 다 정의되어 있죠. 상수들 다 정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JDBC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로드하자.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거 안 했죠.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오라클 JDBC 라이브러리. 다시 하면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를 로딩한다. 예. 드라이버를 로딩하는 방법은 드라이버 매니저를 사용한다 그랬죠. 드라이버 매니저. 네. 이렇게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드라이버 매니저 점 뭐라 그랬어요? 레지스터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다. 레지스터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 oracle.jdbc.oracle 드라이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임포트 요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거. 로딩한다. 등록한다. 영어로 레지스터한다. 자, 이거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거 트라이 캐치로 묶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에러가 나는 건 트라이 캐치.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묶으세요. 묶으면 돼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커넥션이에요. 커넥션은 아까 소스 기억나세요?
driver manager get connection. get connection. 파라미터 몇 개짜리? 파라미터 3개짜리.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넣을 게 없죠. URL, 유저 패스워드. 이거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쪽으로 조금만 갈게요. import면 import static. import static. as.java.jdbc.ojdbc.oracle jdbc. 전부. 이러면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 임포트가 되어 있으면 이제 밑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URL 보이죠? URL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유저가 보이죠? 유저가 보이고 여기 패스워드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연결 맺었을 거예요. 연결 맺었을 거고, 자, 잊어버리기 전에 파이널리를 만들겠습니다. 파이널리를 만들어서 무엇을 닫아줘야 될까요? 커넥션을 클로즈. 자, 이것도 또 트라이 캐치로 묶으라고 해요. 그럼 묶어주세요. 이런 거는 많이 했었으니까. 자, 이제 커넥션까지 맺었습니다. 커넥션까지 맺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SQL 문장을 실행시킬 수 있는 SQL 문장을 실행시킬 수 있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 거예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을 할 건데 스테이트먼트를 상속받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관계로 보면 상속관계가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인터페이스긴 하지만 클래스라고 할게요. 클래스가 있고 얘를 상속받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임포트 했었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설트 할 때는 얘를 쓸 거예요. 왜 얘를 써야 되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인설트 문장을 생각을 해볼까요? 인설트 문장을 생각을 해보면 스트링 SQL이라고만 할게요. 자, 인설트 문장이 뭐죠? insert into 그죠? 여기 한 칸 띄고 자, 그 다음에 뭐 써주면 되죠? 테이블 이름 써주면 되죠? 그쵸? 테이블 블로그스 맞아요? 자, 인설트 문장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시면 SQL 디벨로퍼에서 우리가 연습했었던 문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요거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insert into blogs, title, content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alues. 그 다음에 값들. 일단 좀 쉽게 할게요. insert into blogs 바로 타이틀 넣을 거고 컨텐트 넣을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values예요. values. 자, 근데 values인데 타이틀에 들어갈까? values에 들어갈까? 아직 모르죠?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값을 타이틀과 글의 제목과 글의 본문을 입력받기 전까지는 이 SQL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물음표 부분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그런 SQL 문장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SQL 문장을 이렇게 이걸 예를 들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뼈대? 아니면 템플릿. SQL 문장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 템플릿의 물음표 부분에 입력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1번에서 사용했었던 건 뭐냐면 1번에서는 SQL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었잖아요. 이건 select all from blogs. 여기에 뭔가 다른 이렇게 동적으로 바뀌어야 될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딱 픽스가 된 거고 여기서 SQL 문장이 바뀌는 게 없죠. 그렇죠? 바뀌는 게 없고 근데 인설트 문장은 어때요? 인설트 문장은 형식은 항상 똑같은데 insert into blogs values, insert into blogs values 형식은 다 똑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values에 들어가는 게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select랑 조금 다른 형식이 다르죠. 그쵸?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템플릿만 있고 아직 values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SQL 문장을 이거를 생성하기 전에 이건 제가 밑으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행할 insert SQL 문장 템플릿이고요. 여기에서 물음표 부분은 콘솔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채워야 돼요.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콘솔 창에서 읽어드릴게요. 뭔가를 출력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목 입력하세요. 글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트링 타이틀이라고 하고 스캐너 넥스트 문자를 입력받을 때 라인 넥스트 라인. 자 이렇게 하면 제목을 입력을 받았죠. 제목을 입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글 본문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스트링 컨텐트 여기에다가 sc.next 똑같이 라인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물음표를 채워줄 내용들이 타이틀과 컨텐트에 있어요. 잠시만요.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만들어주고 채워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잠깐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객체를 먼저 만들게요. SQL 문장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 여기서는 prepared 스테이트먼트예요. 위쪽에서 제가 pstmt 변수 만든 거 있죠. pstmt는 하고서 connection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게 create statement가 아니라 이번에는 create statement가 아니라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객체를.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요. SQL 문장이 완성되지도 않은 SQL 문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상태로는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이 물음표를 채워야만 돼요. 그래서 이 물음표를 채우기 위해서 문자열들을 입력을 받는 거예요. prepared statement에 즉 이거를 SQL 문장 템플릿이라고 생각하고요.
템플릿에 물음표를 채우기 위해서 제목과 본문을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남았냐면 무엇을 할 게 남았냐면 이제 prepared statement를 물음표 부분을 채워주는 일이 남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PSTMT 변수 이름이 prepared statement 변수 이름이 이거죠. set이에요. s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set int도 있고요. set string도 있어요. 자,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 set string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인설트할 내용은 타이틀이죠. 첫 번째 물음표는 타이틀이에요. 그죠? 첫 번째 물음표는 타이틀이고 두 번째 물음표는 컨텐트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물음표의 데이터 타입은 타이틀의 데이터 타입이니까 문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표는 컨텐트고 컨텐트의 데이터 타입은 이것도 역시 문자예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set을 하는 거예요. set string. 1번 타이틀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PSTMT의 첫 번째 물음표를 타이틀로 타이틀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PSTMT 점 마찬가지로 set string 2번 그 다음에 여기를 컨텐트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여기는 PSTMT의 두 번째 물음표를 무엇으로 채우겠다? 컨텐트로 채우겠다. 이제 이렇게까지가 하게 되면 SQL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채우고 나면 SQL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SQL 문장 템플릿 형태였다가 아직 여기가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는 템플릿 형태였다가 지금은 이제 타이틀은 뭐예요? 이거예요. 입력받은 내용이에요. 입력받은 내용을 1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물음표에다가 이 문자를 넣어주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물음표에 컨텐트가 입력받은 내용을 넣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SQL 문장이 완성됐으니까 어떤 일이 남은 거예요? 어떤 일이 남았냐면 SQL 문장을 실행시키고 결과 확인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실행시킬 때 PSTMT execute로 시작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execute 업데이트를 쓰시면 돼요. 업데이트. 라지 업데이트라고는 그냥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execute 업데이트는 리턴 타입이 뭐냐면 int예요. int. 그래서 여기서는 int result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력만 해보면 돼요. 뭐라고? result 더하기 몇 개 펜이 삽입됐습니다. 뭐예요? SQL 디벨롭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prepared statement 닫아주는 걸 안 했어요. 그게 try 여기에서
pst empty.close. 여기도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커넥션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prepared statement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즉 statement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나중에 닫습니다. 네. 제가 약간 그 중간에 제가 잠깐 그 순서를 좀 뒤죽박죽으로 하긴 했는데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드를. 자, 제일 처음에 연결을 맺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거냐, 이걸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오라클을 사용할 거냐, MySQL을 사용을 할 거냐, 이거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register driver.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을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오라클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게 get connection.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SQL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 이제는 연결이 됐으니까 SQL을 만들어야죠. 우리는 insert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요. insert into table, 컬럼 이름, values 하고 만들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죠. 거기를 물음표로 놔둬요. 이거 물음표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물음표 쓰셔야 돼요. 이거는 prepared statement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가지고서 SQL 문장 템플릿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면 안 돼요. 스테이트먼트와 prepared statement의 차이점은 스테이트먼트는 완성된 SQL 문장, 그리고 prepared statement는 만들 준비를 하는, 여기 템플릿을 채울 준비를 하는 스테이트먼트가 prepared statement예요. 그래서 사용한 메서드가 달라요. 여기에서는 create statement를 했었는데, 그리고 create statement는 statement라고 하는 거를 리턴을 해줬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statement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준비하세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얘가 리턴해 주는 게 무슨 타입을 리턴해 주냐면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prepared statement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QL 문장을 실행시킬 준비까지가 됐는데 부족한 거는 뭐가 부족하냐면 아직 물음표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물음표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거를 문자를 읽어드린 거예요. 읽어드리고 타이틀을 세팅, 컨텐트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끝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여기 n이 아니에요. 그냥 setString이에요. setString. 스트링을 세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의 세팅까지가 되면 이제 SQL 문장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으니까 스테이트먼트를 execute,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요. SQL 문장을 실행시키실 때 insert 문장인 경우에는 스테이트먼트든 prepared 스테이트먼트든 상관없어요. 네. 스테이트먼트 클래스에 execute, 그냥 메서드 이름만 쓸게요. execute query. 죄송합니다. insert가 아니고 select가 query죠. select 문장 같은 경우에는 execute query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insert, 지금처럼 우리 지금 insert 하는 거잖아요. insert, update, delete를 이런 문장들을 실행을 시키실 때는 이때는 execute update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메서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select 문장이다. 그러면 execute query, 그리고 여기에 return 타입은 result set이에요. result set이고요.
insert, update, delete. 그러니까 이거는 DQL, EQL. insert, update, delete는 DML이잖아요. DML은 execute update예요. execute update고 여기에 return 타입은 int예요. int. 몇 개가 insert 됐고 몇 개가 update 됐고 몇 개가 delete 됐느냐를 주는 게 execute update.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ecute query하고요. execute update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할게요. 여기도 완성된 SQL 문장. 완성된 SQL 문장을 사용할 때는 커넥션에서 create statement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QL 템플릿 문장. 지금처럼 완성이 안 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할 때는 prepare statement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스테이트먼트를 리턴을 해주고요.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얘는 뭐가 생성이 되냐면 prepared statement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create statement냐, prepare statement냐, 요거 두 개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execute query냐, execute update냐, 그거 두 개 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코드는 장황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실행을 안 했죠. 한 번도 실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run as Java application. 글 제목 입력하래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온 거냐면 드라이버 로딩이 끝났어요. 드라이버가 레지스터 등록이 됐어요. 오라클 사용할 준비가 됐고 오라클과 커넥션 맺었어요. 오라클과 커넥션 맺었고 스테이트먼트까지도 완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SQL 템플릿까지 완성이 됐어요. 템플릿까지 완성이 돼서 아직 물음표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 제목 입력하라고 한 거예요. 테스트 1번이라고 할게요. 테스트 1번. 본문.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JDBC 쭉 아닌가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엔터. 한 개 행이 삽입됐대요. 성공한 거예요. 제목과 본문을 입력을 받아서 템플릿에 타이틀 세팅하고 컨텐츠 세팅한 거예요. 그리고 execute 업데이트. 얘가 리턴해 준 게 1. 그래서 한 개 행이 삽입됐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셀렉트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1번이 셀렉트란 말이에요. 메인 1번이 셀렉트죠. 메인에서 오른쪽 클릭, run as Java application. 어때요? 4번 글 들어갔죠. 방금 2시 22분. JDBC 이용하실 때는요. 커밋 자동 커밋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세팅이 없으면 커밋 자동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SQL 디벨로퍼에서도요. 셀렉트 해보시면 들어간 거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다 보여야 돼요. SQL 디벨로퍼든 우리가 만든 자바 셀렉트든 어디서든 요거 확인되셔야 돼요. 네, 인설트 끝냈습니다. 어때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잘 되십니까? 되시죠?